네, 주말엘라의 도전. 오늘 또 우리를 아주 유쾌하고 즐겁고 신나고 재밌고 신선하게 이끌어주실 두 분 네. 자리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깜찍이 성금씨. 네, 사실은 저도 중독입니다. 줌마렐라의 도전에 중독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랭킹을 아주 재밌게 준비했거든요. 줌마렐라의 도전의 랭킹력 개그우먼 서성금 인사드립니다. 네, 중독. 스마트폰 중독은 아니시죠? 네, 음식 중독이에요. 음식 중독이에요. 네, 그래요. 안 먹으면 손 떨리고 배 떨리고. 그렇죠. 그래, 금단 증상. 네. 누구나 그렇죠. 그렇죠. 자, 그리고 현명한 소비에 대해서 알려주실 김준하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똑똑한 소비의 달인 에리머니의 김준하입니다. 네. 팀장님은 똑똑한 소비를 하시기 때문에 스마트폰 중독 같은 건 오히려 또 스마트폰을 많이 활용을 해서 현명한 소비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가요? 저는 이제 이동 시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스마트폰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이 성인분들은요 스마트폰 하실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왜요? 너무 숙이고 하시다 보면 목에 디스크가 온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렇죠? 예, 이것도 좀- 거북목 증후군 뭐 이런 그렇죠, 것도 그렇죠. 오고요. 네, 예, 좀 모두 조심하셔야 될 적당히 것 같습니다. 사용하시기 바랄게요. 네, 팀장님 오늘은 이 에듀퓨어에 대해서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사회 통념적으로 봐서 이렇게 사는 곳이나 직업, 재산 뭐 이런 거 남부럽지 않다고 생각하는 선배가 예, 아이가 고등학교 가니까 마이너스 통장이 필수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이제 아이 둘이 다 중학교 가니까 학원비로만 한 달에 150만 원 이상 들어가서 그것 때문에 이제 다른 데서 좀 아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사교육 문제 때문에 방과후 학교 뭐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지만 네네. 사실 이제 사교육 문제는 여전히 이제 우리 가계 경제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있죠. 그렇죠. 그러네요. 우리나라의 네. 사교육 문제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 이렇게 그렇죠? 나아지지 않는 걸까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저희가 하우스푸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 오늘은 본격적으로 에듀푸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푸어 시리즈 오늘 2탄이네요. 그렇죠? 네. 자, 에듀푸어의 정의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정의를 해보면 과도한 그 교육비 부담 때문에 네. 항상 이제 적자, 빈곤 상황이고요. 대부분의 경우 이제 소득보다 지출이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네. 교육비는 평균보다 이상 지출을 해서 매번 이제 적자, 교육 빈곤층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나라 그렇다면 사람들의 교육열하면 또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예. 항석봉의 어머니부터 시작을 해서 네. 그렇죠. 대단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면 현재 에듀퓨어의 가구는 어느 정도나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네, 대략 이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대략 한 82만 4천 가구 정도 예상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인구 수로는 한 305만 명 정도. 예, 요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그 가계 소득 조사를 쭉 해왔는데 이걸 보면 이제 2인 가구 가계 소득이 1990년에 94만 원에서 네. 이제 2011년에는 389만 4천 원. 해서 한 4.1배 정도가 늘어났답니다. 그러네요. 근데 교육비는 처음에 한 5만 원에서 지금은 한 평균 한 30만 4천 원. 6배 정도가 좀 늘어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소득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이제 5.3%에서 12.6% 거의 2배 정도 커지는 걸로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와,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요. 제가 가만히 제 어린 시절을 생각해봤어요. 그러니까는 저희 집도 에듀푸어였어요. 왜냐면 저희 엄마는 그렇게 뭐 사교육에 관심을 많이 갖는 엄마가 아니었는데 제가 그렇게 욕심이 많아가지고 뭐 영어 학원도 가고 싶어하고 그 당시에 뭐 영어 과외 같은 게 유명했어요. 네, 네. 뭐 그것도 하고 싶어하고. 그냥 하셨어요 다? 네, 다 했어요. 이야. 근데 지금 어때요? 근데 뽕을 못 뽑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말인데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엄마가 저를 또 다 시켜주셨어요. 제가 하고 싶은 원래 거를. 부모님들은요 네. 자식이 하고 싶다고 그러면 안 시킬래 안 시킬 수가 그러니까요. 없죠. 근데 네. 저희 엄마가 전업주부셨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학원 수가 하나 두 개 늘어나면서 일을 하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삶의 질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이게 에듀푸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거의 이제 소비 지출의 한 28% 이상을 교육비에 쓰고 계시기 때문에 심각하네요. 네, 뭐 금액으로 따져도 이제 한 81만 원. 일반 가구가 한 58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거보다 훨씬 많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매달 한 68만 원 정도가 적자죠. 그러니까 이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어디서 줄이느냐? 이제 의식주 지출을 물론이거나 오락비, 뭐 가족들하고 휴가비, 각종 경비들을 다
줄이는 상황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줄이면서 정작 이제 교육비는 줄여지지 않는 예, 그런 문제가 또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군요. 심각하네요. 네. 정말 심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사실 중요하잖아요. 가족 휴가 가고 여유로운 삶을 위해서는 그런 분들 참 그런 부분들의 비용을 쓰는 게 중요한데 그렇죠.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돈을 줄인다는 게 정말 우리가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요, 네. 여기서요, 이쯤에서 우리 때는 어땠는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우리가. 네. 어떻게 뭐 난 좀 학원이나 이런 걸 좀 많이 다니셨다 하시는 분 계세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은 네. 철저하게 에듀푸어였습니다. 그 성금 씨 때문에. 네. 그렇죠. 근데 요즘하고 좀 다른 건 요즘은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야겠다는 욕심에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시간 없이 계속 네. 학원을 보내고 개인 과외를 시키고 막 이런 상황이고 저도 사실은 에듀퓨어는 아니었는데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뭐 기원도 다니고요. 기원이요? 예, 다 특이하지. 예, 나부된다고요, 아버지가. 뭐, 서예하고는 물론, 뭐, 별의별 때 다 다녀봤습니다. 저도 어지간한 건 한 번씩은 다 배워봤던 것 같아요. 이제 그게 부모의 마음에서는 얘가 뭘 잘하고 뭘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일단 이것저것 한번 시켜보자 뭐 이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제일 네. 큰 차이는요, 저희 때는 그 어떤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운동이나 스포츠 혹은 레저 이런 쪽에 대한 학원들이 많았다면 그렇죠. 지금은 온리 공부. 공부. 아니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요 네. 우리 뭐 자제분들 에듀푸어도 있겠지만 부모님 에듀푸어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예전에는 애들 키우느라고 공부를 못 하셨다든가 뭐 하고 싶은 걸 못 하셨다든가 네네네. 이랬는데 이제 조금 아이들 다 성장해 놓으신 준마렐라 분들은 아 이제 좀 내가 좀 대학도 좀 다녀보고 그건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래요. 네. 네. 늦게 공부하신다는 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아이들. 필요성을 느낀 그렇죠. 거니까요. 제 조카가 예. 초등학생인데요. 네. 학원을 4개 다녀요. 그리고 뭐 밤에 10시, 11시에 들어오기도 네. 하고. 싸이보다 더 바쁘네요. 그렇죠. 싸이 스케줄은 감당이나 하죠. 네. 제 조카는 감당을 못하고.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한데 이렇게 우리가 삶의 질을 떨어뜨리면서까지 에듀포를 고집하는 이유가 뭘까 궁금하기도 한데요. 실제 사례를 좀 준비하셨다면서요? 네. 그 사례를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이제 에듀푸어 문제에서 학원을 끊거나 네. 뭐 대안을 좀 만들면 안 될 네. 것이냐 이런 질문들을 좀 해봤었는데 뭐 답은 이렇게 썩 좋은 의견 듣지는 못했어요. 네. 뭐 그러니까 한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하시는 분이신데 네. 초등학생 자녀예요, 외동 자녀고요. 네. 예, 월 한 80만 원 정도 대출. 네. 근데 이분이 대출금 없는 집에 사는 게 꿈인데 네. 정작 아이의 이제 교육비, 영어하고 이제 중국어 학원이시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거 좀 대안을 좀 찾아보자라고 네. 말씀을 드렸더니만 아이가 거기 학원 가는 걸 너무 좋아한대요. 그 부모님의 시선에서만 좋아하는 거 아닌가요? 네. 정말일까 궁금하긴 한데요. 월 80만 원의 대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어 학원, 중국 학원을 보낸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확실하게 이제 아이가 다니고 싶은 학원을 못 다니게 할 만큼 우리 집이 경제적으로는 가난하지는 않다라고 네. 생각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굉장히 부담이 되시는 거죠. 네. 이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네. 요즘은요, 애기들 그 연기 학원이요. 예, 연기 학원 푸어가 또 있더라고요. 굉장히 그래서 맞아요. 비싸잖아요. 엄청 교육비가. 비싸잖아요. 네. 근데도 가세는 이게 점점 기울어 가는데 아이가 너무 좋아한다고. 연예인 되고 싶어요. 예. 이 모든 근원이 뭔지 아세요? 뭡니까? 연기학원의 근원은요, 동네에 있는 꼬맹이 하나가 잘 나갔기 때문입니다. 우리 애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죠. 부모들의 입장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은, 내 자식이 남의 자식보다 못났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쵸. 다 남의 자식이 연기학원을 가서 TV에 출연을 하면 내 자식 또한 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 남의 자식이 어디 학원을 다니기 때문에 내 자식 또한 이 학원을 다니면은 네. 잘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 네. 그러니까 자식을 그만큼 사랑하는 우리나라의 어떤 국민성, 민족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도 마음이 있잖아요. 아프네요. 네. 엄마 아빠가 너무 바빠요. 맞벌이 하느라 바쁘니까 엄마 아빠가 다 지키고 앉아서 시킬 수가 없고 그렇죠. 같이 책을 읽어줄 수 없고 같이 공부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그냥 보내는 거죠. 잠깐만, 우리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지금 이러다 국회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쵸. 막 방법이 나타날 네. 것 같아 같은데. 그렇죠? 제가 왜 아까 전에 제 네. 친구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저도 실사를 잠깐 드려봤는데 네. 이 친구의 지금 고민이 있는데 뭐냐면 마이너스 통장이 있대요. 근데 네네. 이 마이너스 통장 이제 거의 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왜냐면은 이거는 한정적이지만 아이 교육비는 매달 나가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계속 고민을 물고 계속 그렇죠, 고민을 낳는다고 그 고민에 얘기를 고민이 하더라고요. 고민이 되고요. 네. 근데 이런 가정들이 많나요? 마이너스 통장을 다 쓰고도 또 계속 아이 그 학원비 때문에. 네, 사실
그 에듀포 문제가 이제 고등학생 이상 자녀, 이게 이제 대입을 앞둔 그 자녀들의 둔 가정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 한 가정은 이분이 이제 자녀가 유치원을 다녀요. 네. 그런데 이제 두 자녀가 유치원을 다니는데 예, 유치원비로만 280만 원을 쓰시는 영어 거예요. 유치원인가 네. 봐요? 한 달에. 네, 그렇죠. 보통 영어 유치원이면 100만 원이 넘죠. 한 권 하나에. 내가 얼마 버는지 아시느뇨? 막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영어 유치원을 처음에 보내셨을 때는 네네. 그냥 다른 사교육 안 시켜도 되니까 그거 포함하면 그거면 되겠다. 100만 원 정도면 되겠다. 근데 지금 결국 또 한 세 개 학원을 또 보내세요. 네. 왜냐하면 거기 학원을 또 보내줍니다. 그렇죠. 영어 유치원을 다닙니다. 그러면 이제 영어 유치원 다니는 아이의 다른 어머니가 와서 친구들. 그렇죠. 친구들이 와서 왜 여기만 다녀서 돼? 이걸 해줘야지 이게 또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엄마들이 모이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모임을 없애야 된다는. 이 준마릴라들이 모이면요 무서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아이들 유치원이 200만 원이라고요? 너무 심하네요. 심하죠. 진짜. 굉장히 네, 심하죠. 아빠들 너무나 힘들 것 같은데 우리 네네. 기훈 씨가 이제 아이가 아직 많이 어리긴 하지만 네네네. 곧 이제 학부모가 될 거잖아요, 그렇죠? 되겠죠 언젠가. 네. 뭔가 이렇게 명확하게 나는 딱 선을 그어놓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어때요? 전 좀 그어놓은 이해가 게 되세요? 있습니다. 네. 저는 우리 아이가 네. 공부를 잘해서 성공할 거라고는 바라지 않습니다. 오. 왜냐면은 우리 타고난 유전자 자체가요. 네, 저는 뭐 그런 걸 좀 있기 때문에. 유전자 아닌가요? 하지만 모르죠. 요즘 보면 네. 좀 천재성이 좀 보이. 천재 같다는 천재. 그렇죠. 굉장히 얘가 또 영특하고. 딸바보예요. 뭐 이런 느낌은 좀 보이긴 하지만 글쎄요 공부를 강압적으로 시킬 것 같지는 않아요.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일이 있다라면은 방해하지 않고 지원을 해줄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이런 마음인데 다른 분들은 또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네. 성금 씨가 또 오늘 야심차게 준비하셨다고요. 아, 제가 오늘 랭킹을 준비했는데 이 랭킹 들으시면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준마렐라님들 손수건을 좀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눈물을 좀 흘리지 않을까 싶은데 자, 오늘 주제는요. 빚을 내서라도 교육비에 투자하는 이유. 그 빚을 내서라도가 네. 참 슬프네요, 이미. 예, 그러니까 빚을 내서라도 에듀피어가 되더라도 네. 내 자식을 위해서 학원을 계속 보내고 뭐 이런 사교육에 계속 투자를 하는 이유. 네. 아, 뭐 내 자식이니까죠. 자식이 하고 싶어 내 하니까. 자식이니까. 그쵸. 저는 이런 거 예전의 부모님들 우리 지금 세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세대 부모님들은 이놈아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뭐 우리 TV 보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그렇죠. 거. 엄마 아빠처럼 안 그런 거 살려면 나처럼 안 열심히 살려면 공부 해야지. 열심히 해야 돼. 야, 이 공부해서 성공한다는 거 상위 2% 안에 들어야지 성공하는 거거든요. 공부 잘해서. 맞아요. 그거 얼마나 차라리 비대고 싸이 되는 게 훨씬 더 쉽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우리 팀장님은 어떠세요? 자녀분이 있으시죠? 네. 네. 왜 이렇게 에듀피어가 되면서까지 한 1등주인 것 같아요. 일등. 사실 예, 무조건 좋은 대학을 나와야만 예, 좋은 직장에 다니고 예, 많은 월급을 받으면서 살 수 있을 거다. 네. 예, 그런 또 생각 요즘 들죠. 보면 또 그러지도 않는데요. 되게 내놓으라는 그럼요. 대학 나왔는데도 네. 불구하고 지금 백수인 친구들이 많죠. 태반이거든요. 그럼요. 네. 저희 S 법대 나와갖고요. S대학교 법대 나와갖고요. 지금 그 귀농하는 친구들 제주에 2명 있습니다. 물어보지요. 왜 그러니? 네. 싫대요. 그냥 공부가 싫대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고 싶대요. 처음부터 그랬었으면 어마어마하게 성장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해보고요. 그러니까요. 저 근데 지금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현명한 소비를 이제 알려주시는 팀장님이시니까 네. 본인의 자녀의 교육비는 얼마나 사용하고 계신지 그래요.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아이가 어떻게 되나요? 아이가 지금 4살이라서요. 아. 저는 국립 유치원 네. 하는 곳만 보내고 있고요. 4살을 네. 지금 보내고 있어요, 벌써? 네, 오. 저희는 맞벌이를 해서 아이를 보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 공립유치원은 4살에도 갈 수 있나요? 네, 1살부터 갈 수 있어요. 우와, 좋네요. 네. 얼마나 드나요, 교육비로? 네, 아마 저희가 전액 지원을 받기 때문에 오. 네, 아마 한 10만 원 정도 좋네요. 네, 특별활동비가 들어갈 거고요. 이제 아이들 우리 아이는 교육을 어떻게 좀 시킬지 좀 고민을 많이 좀 했었는데요. 네. 일단 본인이 좋아하는 거 한 가지 정도만 이렇게 시키는 걸로? 쪽으로 하고요. 대신에 이제 이 친구가 정작 필요한 시기 한 20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나머지 교육비는 그때 모았다가 이제 그때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게 좋죠. 해줄게요. 이거 괜찮은데요? 그렇죠. 네. 행복한 아이네요. 좋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데 지금 아이가 예체능만 안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살짝 하시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랭킹 랭킹 한번 마저 나눠보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빚을 내서라도 교육비에 투자하는 이유는 4위입니다. 못 배운 서름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공부해라 나처럼 되고 싶지 않으면 그래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야, 이거는
진짜 뭐라고 할까 좀 어르신들한테 맞아요. 설문조사를 하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요즘은 이런 분 좀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선희 씨 이런 말 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너 공부 나처럼 이럴 것 같아. 너 공부 열심히 하면 뭔 소용이니? 공부 안 반 열심히 해봐라. 나처럼 될 수도 있다.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저 진짜 과외 많이 했거든요. 네. 네, 정말 많이 했는데, 공부에는 진짜 소질이 없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네. 씁쓸한 4위 알아봤고요. 3위입니다. 3위죠? 아이의 미래를 위한 투자니까. 아이의 비행. 이거 뭐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럼요. 전해질 다 수- 근데 같은 마음일 이거는요, 거예요. 제가 제 친구들, 결혼한 친구들, 막 이것저것 다 가르치는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요. 네. 그 친구들 하는 말이 딱 그거더라고요. 얘가 꿈이 뭔지를 모르니까, 얘가 뭘 잘하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이것도 가르쳐보고 저것도 맞아요. 가르쳐보고 하는 거래요. 이거 해결 네. 방법이 좀 있어야 돼요, 그거.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싶네요, 진짜. 상담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 직업 체험 이런 데 많지 않습니까? 아, 요즘에 굉장히 많이 그렇죠. 생겼더라고요. 직업 체험관 같은 데 데리고 네. 가서 얘기해보고 또 아이들한테 일기를 쓰게 하면 아이가 일기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것들을 선을 이렇게 잡아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많은 대화를 하고 많은 관찰을 하면은 네.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한 소질 개발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근데 요즘 똑똑한 아빠가 될것 맞벌이 같아요. 준바렐라 분들이 많으시니까요. 또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아이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면 또 해결할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자, 2위입니다. 다른 아이들에게 뒤처질까봐. 이게 좀 문제예요. 제 생각에는요, 2위를 대답한 분들이 아마 가장 많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특히 뭐 이제 뭐 사교육의 뭐 메카라고 하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치동도 팝콘 있고, 그렇죠. 지역이나. 네. 그런 곳에만 가도 엄마들끼리 경쟁을 한대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자기 집안의 부를 드러내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고 네. 하니까 그러니까 싶어요. 내 아이가 뒤처질까봐 이게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공부만 뒤처진다고 뒤처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달리기가 뒤처져도 뒤처지는 거예요. 그래. 그렇죠? 왜 공부는 뒤처지면 안 되고 그래서 달리기는 있어요. 뒤처지면 스포츠 학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넘기 네, 줄넘기도 가르쳐주고요. 줄넘기- 예, 심지어 왜 체육 시간에 농구 드리블 이거 네. 뭐 실기평가 보잖아요. 네. 드리블 학원도 있어요. 맞아요. 진짜. 좀 야, 심하죠? 뒤처질 수 저 줄넘기 하고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있어요. 있습니다. 줄넘기는 우리가 허리에 하나씩 묶고 친구들하고 뛰어다니면서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요. 그걸, 학원에서 배우는군요. 플라우프도 가르쳐줘요. 야,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네. 예. 그렇다면 자. 과연 1위는 어느 정도인지 2위가 지금 저한테는 굉장한 그러니까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빚을 내서라도 교육비에 투자하는 이유 영예의 1위는요. 네. 훌륭한 사람 되라고. 어. 막연하네요, 1위. 근데요, 저는 부모님들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이게 정말 본인의 마음인지 아니면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렇게 사교육을 시키는지.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네, 우리 아이가 부모 이- 욕심이 아닌지. 그렇죠. 한번. 아이가 이 학원을 다닌다고 자기가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어떻게 예상을 하겠습니까? 훌륭한 사람의 기준이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요. 우리 다시 한번 반성해야 정말 돼요. 예리한 질문이에요. 정말 훌륭한 사람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네. 우리 부모님들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나 이러놓고 또 애도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나중에. 그렇죠? 말은 이렇게 해놓고. 그러니까요. 아주 똑똑한 아빠가 될 것 같긴 한데. 그래야 되는데, 그렇죠? 네. 자, 어쨌든 간에 저희가 재미로 이렇게 랭킹을 알아봤는데, 마음이 좀 쓰려요. 그러니까요. 애리고요. 네. 그렇죠. 근데 또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자식 사랑에 대해서 한번 알 수 있는 네. 그런 랭킹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팀장님, 에듀푸어 가구가 주로 40대의 어떤 대졸 출신의 부모들이 많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 어떤 이야기인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에듀포 가구가 한 82만 4천 가구로 추정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분들 중에서 한 73.3%가 중산층이랍니다. 그리고 고소득층이 한 21.5%, 저소득층은 한 7% 정도로 가장 낮고요. 네, 지출 규모도 고소득층일수록 좀 많고요. 그다음에 학력 면에서 보면 대부분 이제 대졸 이상, 네. 최소한 이제 고졸 이상이시고 네. 교육비 지출 순위도 네, 학력이 높을수록 지출을 많이 하는 걸로 그러네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중산층이기 때문에 교육에 좀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이제 부유한 엄마들, 네, 이런 분들에게 많은 내용들 좀 듣다 그런 거죠.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안정적인 직장을 갖기 위해서는 일단은 좋은 대학을 좀 보내놔야 된다라는 그런 목표를 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요. 이게 보면 대물림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저희 바로 윗세대 정도부터 사실 에듀푸어라는 게 시작이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공부해라. 우리 때는 공부 기회가 없어서 못했는데 너는 기회가 이렇게 주어지니까 공부해라 해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네. 사회에서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았으니까 꼭 그러니까요. 그렇게만 해야지만 네. 살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요, 이 문제 결과는 뭔지 알아요?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취업 대란이에요. 그렇죠. 네, 스펙 문제. 그렇죠. 다 똑같은 스펙. 반군일의 최고의 스펙. 네. 그래요.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사교육비, 교육비 지출을 많이 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아이들은 행복할까요? 그래서 아이들의 행복하고는 네.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교육비를 많이 높이는 게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엄마들은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이제 엄마들의 자기만족인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이 아이들 정서상에서도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그 청소년 정신과에서 이제 연구를 해본 결과 하루에 4시간을 초과해서 사교육을 받는 초등학생들이 고 이하로 받는 아이들에 비해서 우울증이 3배가 높다랍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런 그 교육비 지출을 한다고 해서 아이들의 학습 능력이 굉장히 올라간다거나 그 건강이 굉장히 좋아진다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를 좀 그래요. 입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거 좀 반드시 명심하셔야겠네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에듀퓨어의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까지로 대두된다고도 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얘기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결국은 이제 하우스푸어나 같은 맥락인데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교육비 지출을 위해서 계속 적자가 난다라는 얘기는 언제든지 이제 하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고요. LG경제연구원에서 그 한국 부모들이 이제 자녀를 독립시키고 네. 은퇴할 때까지 준비할 수 있는 기간 한 8.7년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거밖에 안 돼요?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45% 정도고요. OECD 국가가 한 34개 국가인데 네. 이 중에서 노인 빈곤율 1위입니다. 아이고야. 그러다 보니까 뭐 교육비라든지 그다음에 주거비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본인이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참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까 팀장님은 지금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의 사교육비가 나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교육비가 나가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자녀들의 교육비는 어느 정도 금액선이 에듀퓨어를 만들지 않고 제일 적당하다라고 예상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금액을 딱 정하기보다는요. 본인 가구의 소득에 따라서 좀 그렇죠. 정하셔야 차지하는 될 것 비중. 같고요. 그중에 몇 프로 정도 보면? 일단 본인 가구의 소득에서 앞으로 써야 될 필수 지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축해야 될 네. 금액들 빼고 나머지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절대로 마이너스로 해서는 안 된다 적자가 이런 나지 말씀이시죠? 않으셔야 된다는 네. 거고요. 몇 %라는 건 사실 이제 통계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집 상황하고 좀 많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한 20% 지출하니까 적고 뭐 다른 집은 30%니까 많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조금 이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이제 에듀 푸어인 분들을 위해서 네. 해결책도 좀 제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처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학벌에 대한 편견을 좀 버려야 된다. 네. 그리고 직업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좀 같이 얘기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이제 학부모의 가치관 문제로만 이렇게 치부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사회적인 인식이 좀 바뀌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에듀푸어 문제로 아이들 교육비 문제로 아이들 그 학원 때문에 지쳐갈 때 결국 아이들이 꿈을 잃어가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것도 같이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요, 이렇게 생각을 좀 전환시키는 겁니다. 사실 이제 교육비를 많이 쓰면 아주 훌륭한 아이가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죠. 우리 집보다 많이 버는 집들은 더 훌륭한 아이가 그럼요. 되겠죠. 그건 아니죠. 네. 똑같은 방법으로 경쟁해서는 오로지 1등은 한 명인 거죠. 각자의 다른 방법대로 각자의 다른 길을 간다면 각자의 영역에서 분명히 각자의 영역에서 1등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거든요. 네. 생각을 좀 전환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말인 것 같네요. 그렇죠. 얼마 전에 서점을 갔습니다. 네. 얼마 전에 서점을 갔는데 아이들의 서적이 있길래 책을 한번 봤더니 어떤 책은 600만 원을 하려고 합니다. 네? 아이들 책 전집을요. 600 이요? 그렇죠. 400에서 600. 어떤 전집 봤더니 20에서 30만 원이면 살 수 있었습니다. 네. 그 책의 차이가 무엇일까 봤더니 종이의 질 차이와 그림의 선명도 정도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육을 시키고 돈을 많이 들이는 교육보다 아이가 하고 싶어하는 알짜의 교육을 우리 아이를 관찰하고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네. 그렇죠? 자, 오늘 예비 부모로서 또 많은 주말엘라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에듀포어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에듀포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참 느끼는 바도 많았고 네네. 앞으로 내가 부모가 되면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그런 하루였던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우리는요, 이 땅의 모든 준말엘라를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준말엘라의 도전!